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게 불가의 식대로 해석을 하기보다도 오늘 오면서 역시 가을 하늘 답더라고요. 단풍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풍이 든 것이 곧 하늘 같고 하늘 속에 단풍이 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을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시절 인연은 이렇게 잘도 조용히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우리 주변의 변화는 정말 무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용하면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전히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많은 얘기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이 속도를 내던 보수 대통합 작업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기서 보수 대통합이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이야기겠죠. 바른정당 안에서 통합파와 자강파 고성이 오가고 있다는데요. 일부에서는 자강파 중에 한 분이시죠. 진수희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무부의 공수처안, 공직자 수사 비리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첫 발언, 변호인단 총사퇴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사위 소속입니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팩트증금 승부 시간이죠. 추르면 시간인데요.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주말과 오늘 SNS에서 오르내린 검색어들 힘내세요 김인숙,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제로 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보수 야당의 통합 문제. 상당히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바른정당의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된 듯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내에서는 이 진수희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간의 설전도 좀 오간 모양인데요. 자강파 진수희 의원, 최고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쓴소리 좀 하셨습니까? 주호영 대표께 쓴소리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소위 우리 당내 김무성 대표 전 대표와 통합파로 알려진 분들이 몇 네. 분들이 한 달 전에 비대위를 무산시키면서 그 대안으로 네.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시기는 국감 끝나고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1월 13일 전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통합 추진을 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전당대회 전에 뭐 합치느니 또 후보 등록하기 전에 뭐 탈당을 해야 되느니. 그러니까 이거는 전대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거는 11월 13일 전대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당이 약속을 해놓고 이거를 깨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무슨 통합 논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였는데 뭐 그 대상에 주 대표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제 물론 당을 이끌고 있는 주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갈등이 노출되는 게 좀 거북해서 뭐 그런 제지를 좀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보수 야당의 뉴스 소식들이 좀 보수가 새로운 어떤 원점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소식보다는 아직도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있나라고 하는 것들이 언론 매체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참 좀 버거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바른정당 창당한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든 이 새로운 보수 불씨 살리고 싹을 틔워가지고 뭔가 혁신된 보수를 가지고 이 보수와 진보 양날개로 우리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그 일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저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국민들께 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은 일단 무산된 걸로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이 보수 통합 얘기할 시점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통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예. 아시다시피 이름 바꾼 거 빼고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않아요. 네네. 그 한국당을 대상으로 뭐 보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합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주고 그 박수 쳐줄 국민들 많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저는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정치인들 뺨칠 정도로 훤히 그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저급한 정치하면 우리 국민들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 당에서는 그 통합 추진 모임에 참여하는 이거를 그냥 그 의원 개인의 일탈로 규정을 했거든요. 보름 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탈이 거듭될 경우에는 예. 이 공당이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고나 이런 게 있어져야 되는데 그걸 무슨 보수 대통합 추진위 무슨 뭐죠? 그 구성안 이런 거를 갖고 온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일탈로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가 없는 무슨 말씀이신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저들 방송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패널로 나오는데 그 주말에 방송에 시사 안드로메다 쪽에 나와서 친박 청산이 되고 홍준표 대표 사퇴하면은 통합에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우리 전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이준석 최고 개인 의견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우리가 뭐 조건 이런 경우에는 그럼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는 전혀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는 또 다른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자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저는 좀 이상하다. 이게 왜 대통합이지? 대통합이라고 명명을 하면 조금 더 명분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나요? 그런데 국민들이 전혀 동의 못하죠. 아까 저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 뺨을 때릴 수 있다 그랬는데 정권을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서 그 점이 제가 자꾸 부끄럽다고.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가 정신을 못 차리죠? 왜 못 차립니까? 더 맞아야 됩니까? 글쎄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더 맞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당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바른정당이 사실은 그 지지층을 보면 그리고 지지율도 갤럽 조사를 저는 계속 그 주시를 하는데 그 한 8, 9% 계속 유지가 돼요. 그동안에 우리 당이 좀 국민들께 부끄러운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지지를 해오시는데 그 지지층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보수층이 그렇게 원해도 오시지 않았던 젊은 층들 또 중도층에 계신 분들 또 정치에 전혀 무관심했던 분들이 이 정도 당이라면 우리가 한번 보수라고 해서 지지를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새로 신보수로 유입된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른정당을 통해서 보수의 외연이 확장된 저는 이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정말 놓치면 그야말로 보수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든 바른정당의 이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는 게 이 보수가 정신 차리면서 제대로 한번 국민들의 지지도 받아보고 이런 길로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얼어 죽든 굶어 죽더라도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아까 국민들 뜻을 말씀하시는데 반성하는 보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반성이 아니고요. 정말 흔히 정치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뼛속까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뼛속까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반성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돌고 두 번째는 과연 이해운 대표를 내세울 만큼 유승민 체제가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믿을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시점에 좀 지나갔긴 했는데요. 사실 그때 당내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 그 요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유승민 그러니까 의원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당 대표로 나서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이혜훈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게 조금 뭐 불미스러운 사건과 함께 뭐 좀 안 좋아졌는데요. 네. 저는 이제 11월 전대를 통해서 꾸려지는 새 지도부는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저 정도 그 반성하는 모습이면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다. 한번 기회를 다시 줘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처절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보수를 시작을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물론 몇 분 되지는 않지만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힘든 시기지만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국민들이 보여준 어떤 유승민 의원과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 불씨는 꺼지고 않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고 자강도 현실인데 어느 것이 유승민 의원의 지도력을 보여주기에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따라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단결할 수 있는 또 보수가 단결할 수 있는 지향점을 가장 잘 보여줄 것인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고민까지 하고 계십니까? 고민을 유승민 의원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고민하는지는 제가 뭐 아주 충분하게 아직 같이 얘기를 안 해봐서 알 수는 없는데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아까 보수의 불씨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이 새로운 보수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 변한 게 없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그 불씨는 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정말 자유한국당도 바뀌고 밑둥부터 달라지는 과정이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정말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쭉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는 국민들이 이 정도면 당신들 합의도 되겠다라는 시점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수가 지향해야 될 아니다.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 중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계약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은 지켜져야 되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고리 원전 발전소의 계약 폐기 문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보수의 가치 입장에서 따지고 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거는 연구 안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리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저런 식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 정말 이거는 국가로서 책무를 방기한 거다라는 비판으로 이 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꼼꼼히 따져갈 것이고요. 아까 정치는 현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치는 현실이죠.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라는 명제에만 우리가 파묻히다 보면 우리 정치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현실 생각하면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조건을 딛고 우리가 조금은 이상적인 것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만 발전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을 돌파하셔서 똘똘 뭉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꼭 창출해내시고 보수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